첫 번째 달려보죠. 교통카드 충전 후에 먹튀입니다. 예,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편의점 입장하는 남성. 자, 들어가서요. 일단 점주한테 뭔가를 묻더니 물건을 탐색하러 가죠. 자, 이후에 계산대 쪽으로 옵니다. 이제 와서 빵을 현금으로 일단 계산을 해요. 자, 그리고 교통카드 꺼내서 3만 원을 충전하는데 아하, 교통카드 꺼내요 지금. 자, 그런데 아까 계산했던 빵 이 잔돈을 몇천 원 받고, 자, 그러면 교통카드 값은, 자, 남성이 이리저리 돈을 막 살피는데 없어서 지금 당황하죠. 자, 그랬더니 사장님 죄송한데 외상으로 합시다. 콜? 처음 보는데 무슨 외상이에요. 그럼에도 계속 저렇게 외상해달라고 졸라야 되는 남성. 결국 직원이 오케이 외상 콜 하고 보내줬는데 저 남자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돈 없으면 걸어다녀. 왜 이젠 교통카드 먹기까지 해. 네, 지난 8일 천안 불당동의 한 편의점입니다. 40, 50대 정도로 추정되는 남성이고요. 교통카드를 충전한 뒤에 먹튀를 했습니다. 이 피해 점주에 따르면 남성은 일단 빵을 현금으로 사 먹기는 했습니다. 그러더니 교통카드 3만 원 충전을 요구를 했는데 현금을 여기저기서 찾더니 돈이 없었는지 5분, 10분 뒤에 와서 꼭 주겠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점주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손님이 계속해서 꼭 가져다 주겠다. 밖에서 지인이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인만 보내고 돈 가지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믿고 결국 외상으로 충전을 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교통카드 먹튀로 피해를 본 편의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예, 온라인 카페에는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계속 쭉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유사한 사람이다. 범죄 수법이 동일하다.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이게 너무 악질적인 게 사람의 신뢰를 이용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빵 쌌을 때 현금 딱 내면 어떤 느낌이 되겠어? 현금 내는 사람이구나. 근데 3만 원 딱 충전하고 난 다음에 3만 원 없어요. 제가 반드시 돌아올게요. I'll be back. 이러면서 아까 계산했잖아요. 제가 현금이 지금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어떤 신뢰를 악용하는 범죄, 분명히 경찰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죠. 바로 뒤에서 쾅쾅쾅입니다. 자, 역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서울의 한 도로 차들 잘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왼쪽 후방에서 갑자기 자, 이제 나올 텐데요. 갑자기 왼쪽 후방에서 택시가 우드를 쾅 하고 와우 지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금 파편이 그냥 사방으로 튀어가지고 쾅 들이받았어요. 자, 제보해 주신 불박 차주 역시 간발의 차이로 다행히 큰 사고는 면하셨다는데 저 택시 왜 저럴까요? 자, 어제 오후 3시 30분 강서구 화곡동의 강서구청 사거리 거기입니다. 아주 복잡한 그 도심인데 여기서 초돌 사고가 일어나서 5명이 다치고 병원에 지금 이송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택시가 지금 좀 급발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택시가 급발진하는 거 추정이 되고 갑자기 부딪히면서 5명의 승객이 지금 다친 상황인데 이 블랙박스 차량 같은 경우는 파편이 조금 튀긴 했는데 크게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 영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차가 가장 잘못했는지 또 택시 같은 경우는 왜 또 급발진했는지 그런 부분이 좀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저 영상만 봐서는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겠네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복장이 문제라고? 이야. 자, 지난주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 DJ 소다 씨 일본의 한 음악 공연장에서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사건 전해드렸는데 아이고 참 관련해서 지금 일본에서도요 매일같이 이거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자, 관련해서 2차 가해성 댓글이 막 난무하니까 소다 씨가 직접 또 입장을 내놨던데 좀 가슴 아픈 개인사도 또 털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복장과 성범죄 피해는 절대 관계가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문제 삼아서 범죄 책임을 전가하는 사고방식은 매우 편파적이고 이런 어떤 성범죄의 원인은 섹시한 옷이 아니라 가해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살 때 강도에게 성폭행을 겪었다. 이런 피해 사실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느라 혼자 집에 있었는데 그런 일을 겪었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18년도에도 한국의 한 페스티벌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당해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털어놨고요. 하지만 그러면서 DJ 소다 씨는 이제는 성범죄 피해를 더 이상 숨기거나 피하지 않겠다. 이걸 무시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일상 다반사인 반응이에요. 가요 이런 저런 범죄가 나면은 아유 그러길래 그냥 누가 옷을 저렇게 입으라 그랬어. 이런 거. 예. 피해자 책임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좀 주의도 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은 딱 맞는 말씀이고 피해자 책임 아닙니다. 저 잘못 성적인 어떤 추행을 하는 자들의 잘못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같이 주의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지하철 도둑 꼼짝마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열차 내부입니다. 끝자리 시민 지금 일어나요. 쇼핑백을 두고 내립니다. 아이고야,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이후에 분홍색 모자 남성 탑승했어요. 자연스럽게 하면서 자리에 앉고 자, 헛기침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닌 척하면서 봉투에다가 아까 그 두고 내린 쇼핑백을 쓱 집어넣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JTBC. 자, 하자 다시 또 하면서 자, 저렇게 태연 자약하게 내리죠. 자, 지하철 안에 CCTV가 있다라는 거를 저 양반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지하철과 모든 KTX, 모든 SRT에는 CCTV가 있다는 사실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시청자 여러분이 그런 어떤 범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 이러고 앉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들고 있던 검정색 봉투에 자기 옆에 있는 그 봉투를 탁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 봉투에 1,400만 원어치 귀금속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는 정말 하늘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아까 또 CCTV를 딱 가지고 신원을 딱 파악했죠. 그리고 저 사람이 딱 다가갑니다. 당신 이 봉투 안에 이 떨어진 봉투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에요, 저는 한 적 없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한 적 없어요 하는데 그 귀금속이 손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못하다가 결국은 자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떨어져 있는 물건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진 물건 제가 다른 쪽으로 가지고 가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될 수 있고 판례가 바뀌면 절도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돌려주셔야 한다. 우리 SRT와 KTX 그다음에 지하철에는 CCTV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사방팔방에서 불쑥입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야심한 밤 한 차량이 굉음을 내면서 동네를 저렇게 한 바퀴 쭉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닛 뒤에 저거 뭘까요? 설마 사람? 그것도 남자 사람 누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박 변호사님? 더워서 그런 거라면 정말 저 사람 바보인 것이 보닛 뒤가 얼마나 뜨거운데. 그렇죠. 지금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소음을 내면서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는 차 위에 초록색 바지를 입은 남성이 누워 있습니다. 앉아 있다고 할 수도 있고요. 계속 질주를 하는데 이게 도로교통부 위반을 떠나가지고 속도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만약에 정차가 되거나 하면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줄 수도 있고 또 문제는 뭐냐면 뒤따라오거나 다른 차량한테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법 위반을 따지지 않고 상식에 그 안에 타야지 그 밖에 왜 탑니까 저거를? 예. 저게 야전 차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경기도의 어느 한 햄버거 가게 앞입니다. 아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화단 위에 올려놓았는데 자, 저 물줄기 보이시죠? 예, 흡사 브뤼셀에 있는 오줌 싸개 소년 동상을 보는 듯한 감동적인 장면은 아니잖아요, 교수님? 도대체 왜 저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 시대에는 공중 화장실이 진짜 많습니다. 웬만한 건물에는 화장실 다 이제 일반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참지 못할 지경이 되도록 저 엄마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애가 지금 저렇게 급한
이렇게 그냥 방치해 놨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요. 진짜 불가피한 상황이었느냐가 의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노상방뇨는 틀림없이 불법입니다. 처벌받을 수 있고요. 경범죄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지금 아무리 아이라도 벌금 내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아내는 싸움닭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방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좀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내용 들어보죠. 네, 정의감에 불타는 자신 때문에 남편이 난처해 하는데 정말 자기 잘못이냐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사연자는 불의를 정말 못 참아서요. 남편이 싸움닭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그 어떤 상인이 바가지 요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고는 세금은 제대로 내시냐, 세무조사는 받으시는 거냐 이렇게 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을 만난 적도 있는데 그때도 더운데 좀 떨어져 앉아라 이렇게 또 한마디를 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남편이랑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여고생 5명이서 맨 뒷좌석을 차지하고 앉아서 욕설을 하면서 크게 떠들었다는 겁니다. 승객들이 다 불편해하는 눈치였는데 이 누구 하나 제대로 함부로 건드리면 일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지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연자가 입에 뭐 걸레를 문 거냐 귀가 찢어지겠다라고 크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여고생들이 또 궁시렁대면서 내리니까 끝까지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요즘 세상 무서우니까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다고 하는데 사실 사연자 아내 입장에서는 잘못된 거 바로잡고 잘못된 거 뭐라고 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는 건데 정말 남편이 싸움닭이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자분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 오빠, 인생 뭐 있어? 난 직진이야.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좀 서운하다. 이런 마누라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내가 창피하니 너는? 솔직히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왕년에 껌 좀 씹었어. 괜찮아, 일로 와. 내가 지켜줄게, 오빠.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이 조합 좋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이에요. 자기야, 당신 혹시 조폭 마누라니? 자기가 왕년에 뭘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하니? 제발 몸 좀 사려. 나 호래비 만들려고 그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자기 그럴 때마다 나 쪽팔려, X. 자, 승현님부터 달려볼게요. 아니, 뭐 정의는 실현해야죠. 그리고 아내의 행동이 절대로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아내의 행동을 그렇게 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남편분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일 딱 발생하면 남편이 목숨 걸고 아내 막아야죠. 아내 지켜야죠. 그리고 그 아내를 공격하는 사람 정당방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격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아내의 저런 행동 저는 정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국가도 우리 사회도 조금 더 노력하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본 김에 이 기자 의견도 좀 들어볼게요. 사실 옛날에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남편 사연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내가 너무 남편 걱정을 한다 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조금 조심하시라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저는 세모를 들었는데요. 지금 그런 건 싫어. 그런 거. 세모. 중간은 없다. 극과 극을 달리는 사건 반장. 그 너무 흑백 논리에. 네, 근데 하여튼 지금 3건이 있었잖아요. 바가지 요금, 성추행범, 그리고는 여고생인데요. 저는 여고생한테 대항하시는 거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요새 무서운 사람들 중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이 부분은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숫자도 여러 명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자, 박 변호사님. 멋져요. 멋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세상이 조금 흉흉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그 걱정해서 하시는 것 같고 또 제가 좀 조심스럽게 좀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직 한 번도 역공을 안 당해본 것 같아요. 역공을 한번 당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임자를 못 만났다. 예, 아주 센 사람한테 했다가 니는 뭔데? 이래가지고 옆에 붙어버리면 다시는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 역공을 하는 사람이 약간은 좀 흉폭한 사람이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단계를 조금 줄이시는. 저는 되게 고맙고 멋지고 저는 할 수 없는 걸 해서 고맙긴 한데 그런 어떤 조금 무서움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만 그런 거 아닐까요? 둘 다 맞아 죽어요. 안 돼. 큰일 납니다. 예,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반응 좀 갈리고 있나요? 네, 갈렸습니다. 진짜? 상당히 좀 갈렸는데요. 일단 호세영님은 방관자보단 오지랖이 낫습니다 하셨고요. 김태윤님,
싸움 딱이란요 정의로운 여사님이십니다 하셨고요. 김희진 님도 사이다 완전 동그라미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김광호 님은요. 요즘 이상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좀 위험한 행동 같습니다 하셨고요. 김윤경 님 아내분 자꾸 그러시고 다니다 보면 남편까지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렇군요.